안녕하세요, 아리입니다. 오늘은 제 유튜브에 질문 남겨주신 내용을 답변하는 영상인데요.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남겨주신 댓글에 답글로 남겨드릴까 하다가 영상으로 만들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먼저 질문 읽어드릴게요. 요즘 유튜브 영상 보는 시간이 늘고 있는데요. 돈 모으기는 참 어렵죠. 많은 분들이 돈 모으고 생활비 아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은데 전 그 이후 1,000만 원 모으고 2,000, 3,000 모은 후에 어느 정도 종잣돈이 생기면 그런 돈 관리를 어떻게 하는 게 잘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사람마다 생각의 차이가 있겠지만요. 예금자 보호도 5,000까지이고 비과세 상품도 3,000까지인데 큰 돈이 아니고 1,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 이런 돈을 모은 후 아리님께서는 어떤 식으로 돈 관리를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질문 남겨주셨어요. 먼저 이분은 금융 지식이 좀 있으신 분 같아요. 예금자 보호 5,000까지 되는 것도 알고 계시고 비과세 상품도 3,000까지인 걸 알고 계시네요. 먼저 시중은행에서 예금자 보호가 5,000만 원까지 되거든요. 이거는 1인당 금융기관별로 원금이랑 이자까지 포함해서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8,000만 원 있으면 A은행에 4,000만 원, B은행에 4,000만 원 이렇게 나눠서 예금을 해두면 이자까지 다 보호를 받을 수가 있어요. 원금만 5,000만 원 다 넣어 놓으면 그 5,000만 원에 대한 이자를 붙는 거는 보호받지 못하니까 이런 식으로 나눠서 지를 시켜놓는 게 좋거든요. 이분은 이제 1,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 이런 돈을 모은 다음에 제가 이걸 어떻게 관리했는지 질문을 남겨주셨어요. 아마 이 정도 돈을 모으신 것 같아요. 질문 남겨주신 분의 나이나 이런 건 전혀 모르지만 이 정도면 그래도 꽤 많이 모아 놓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떻게 관리하는지 궁금해 하시는 것 같은데 앞에 첫 투자 얼마로 시작했나? 이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첫 투자를 1,300만 원으로 시작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돈이 한 1,000만 원, 2,000만 원 모이면 바로바로 부동산 투자를 했습니다. 이 돈을 모으기만 하면 안 되고 종잣돈을 모으는 이유는 투자를 하기 위한 그 시드머니를 만들기 위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늘 돈 공부하고 빚을 공부하고 투자 공부를 늘 하라는 이유가 이렇게 종잣돈을 모으면서 공부를 해둬야 돈이 생겼을 때 투자를 할 수가 있거든요. 사람이 어느 정도 돈을 모으면 이거를 투자를 해서 굴리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럴 때 공부가 되어 있지 않으면 이걸 어떻게 투자해야 되나 알아보러 다니면서 이게 잘못하면 눈먼 돈이 될 수가 있어요. 엄한 데 투자했다가 이 돈을 날린다거나 이런 경우도 제가 심심치 않게 봤기 때문에 이렇게 종잣돈을 모으면서 공부를 꾸준히 해야 됩니다. 다행히 제가 투자를 시작했을 때는 1,000만 원, 2,000만 원 이 정도 있으면 투자할 수 있는 곳이 제 눈에 띄는 데가 있어서 모으는 족족 투자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한 5,000 이하? 이 정도 돈 가지고 투자할 수 있는 곳이 많지가 않아요. 이 질문 주신 분은 이 돈을 1금융권이나 새마을금고 수협 여기까지 저축은행까지는 제가 권하지 않는 게 제가 옛날에 대학교 때 그 이자 많이 주는 저축은행 찾아서 여의도까지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가서 통장을 개설했었어요. 근데 2011년도에 저축은행 사태가 발생합니다. 다행히 저는 그때 분위기가 좀 안 좋아지고 그래서 그 많은 돈은 아니었지만 전부 인출을 했어요. 그런 다음에 뱅크런이 일어나고 결국에 그 저축은행이 문을 닫았거든요. 이게 만약에 무슨 일이 생겨도 5,000만 원까지 예금자 보호가 되지만 그걸 찾는 데까지 시간이 좀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 좀 1금융이나 이런 곳은 좀 문 닫거나 이런 일이 생길 위험이 더 적으니까 그런 곳에다가 예금으로 은행마다 나눠서 넣어놓은 다음에 공부를 하시는 거죠. 투자처를 찾기 위해서. 이게 남들한테 물어보기만 해서 투자를 해도 안 돼요. 투자는 자기가 해야 되기 때문에 공부하면서 물어보고 조언 구하고 그걸 참고로 할 수는 있지만 결정적으로 최종 선택은 본인이 해야 되거든요. 이게 그 소위 묻지마 투자라고 하잖아요.
남이 좋다고 하는 거 그냥 무조건 가서 투자를 하면은 어떤 일이 생기냐면 나중에 예를 들어서 뭐 부동산 요즘 규제 많이 나오잖아요. 이러면은 심리가 갑자기 죽을 수가 있어요. 갑자기 분위기가 냉랭해지는 거죠. 그러면은 갑자기 거래가 뚝 끊기고, 그리고 본인 개개인의 사정에 따라서 좀 싸게 나오는 물건들이 있어요. 그러면 정말 가격이 이렇게 떨어지는구나. 근데 그게 진짜 하락의 시작일 수도 있고 일시 조정일 수도 있거든요. 본인이 공부를 하고 어느 정도 확신이 있으면 이거를 버틸 것인가 아니면 빠져나올 것인가 이 정도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라고 하면 너무 그냥 불안한 거예요. 이게 전문가들도 그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어요. 반은 다시 상승할 거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반은 이대로 하락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불안한 마음이 더 크면 하락에 무게를 두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초 같은 경우에 갑자기 막 매물 쏟아지기 시작했잖아요. 서울에 가격이 떨어지고. 저는 그때 정말 돈이 있었으면 하나 사고 싶더라고요. 그런 거. 서울에 이 정도 입지에 이 정도 부동산이 이 가격으로 나오면 정말 싸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걸 살 돈이 없는 거예요.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다시 부동산 상승하기 시작했잖아요. 이제 그때 파신 분들은 이제 후회를 하게 될 수도 있죠. 미래는 사실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우리도 공부하면서 예측을 하는 건데, 이거를 견디려면 본인이 어느 정도 공부가 되어 있고 그때그때 대처를 잘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돈이 필요해서 급매로 팔 수도 있어요. 이거 사정마다 다른 거라 그렇게 팔 수도 있는데, 이걸 단순히 두려워서 그냥 막 던져버리고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를 좀 막기 위해서 공부를 해두라는 거죠. 가끔 제 유튜브 앞에 내용 다 못 보신 분들은 지금도 저한테 이렇게 질문해요. 4년여 만에 순자산 6억 됐다고 하니까 돈을 되게 많이 버는 집인가 보다. 무슨 일을 하시냐, 뭐 어떻게 6억을 모으냐, 지금도 가끔 질문하시거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저 결혼할 때 양가 부모님 도움 없이 시작을 했고 신용대출 6천만 원으로 원룸 반전세 얻어서 시작했습니다. 그 외벌이로 남편이 버는 돈을 차곡차곡 잘 모아서 첫 투자 1,300만 원으로 시작해서 투자하고 팔아서 이제 수익이 나면 그걸 또 재투자하고 이렇게 해서 지방에도 아파트 보유하고 있고 수도권에도 있고, 그리고 분양권 광명에 하나, 그리고 이제 동작구에 하나 이렇게 있어요. 이게 전부 그냥 가계부 쓰면서 알뜰살뜰 돈을 모은 다음에 부동산 공부를 계속 하면서 우리가 가진 돈에서 우리 능력껏 할 수 있는 투자처가 나타나면 투자를 하고 그렇게 해서 돈을 벌고 이렇게 불려온 거예요.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 질문을 영상으로 찍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뭐 2천, 3천으로 투자할 때 뭐 찾아보면 있을 거예요. 근데 아마 지방으로 가야 될 것 같거든요. 뭐 지방에 사지 않고 뭐 수도권에 사시는 분이 투자를 하겠다고 첫 투자를 지방으로 가서 하기는 힘이 드니까 내 집 마련을 아직 못 하신 분이라면 내 집 마련을 위해서 돈을 계속 모으시고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금도 분양권을 계속 보고 부동산을 계속 보고 전국 어떻게 돌아가는지 계속 보고 있거든요. 저도 이제 돈을 계속 모으고 있기 때문에 당장 투자할 수는 없지만 공부를 계속 해둬야 제가 이제 돈이 모았을 때 바로 들어갈 수 있거든요. 주변에서 분양권도 2개나 이렇게 있는데 또 하려고 하냐 이런 질문 되게 많이 해요. 뭐 보고 있으면 계속 어떻게 돌아가는지 주시를 하고 있어야 보유하고 있는 물건에 대한 변수가 생겼을 때 대처를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내가 돈이 생겼을 때 이제 바로 재투자할 곳을 찾을 수 있고, 이제 그러기 위해서 감을 잃지 않기 위해서 계속 보고 공부하고 있거든요. 물론 저도 아직 공부할 게 되게 많아요. 이렇게 꾸준히 하면서 그리고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합니다. 평소에 이제 제가 늘 강조하는 말이 절대 월급만 모아서는 부자가 되기 힘들어요. 제가 신혼 때 원룸에서 아파트 전세에 가고 싶어서 이제 시세 조회를 하고 있을 때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절대 월급만 모아서는 뭐 이렇게 오르는 전세가 따라가기도 힘들구나, 내 집 마련은 언제 하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투자는 필수라고
생각해요. 그 소중하게 모은 돈, 그냥 남이 좋다고 하는 거 이런 거 덥석덥석 샀다가 물론 잘 될 수도 있는데 잘 안 될 수도 있고 이거 모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소중한 돈 잃지 않으려면 스스로 좀 공부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주변에 같이 공부하는 사람도 있으면 더 좋죠. 근데 모두 얘기를 나눠보면 생각이 다 비슷비슷하더라고요. 시장을 계속 들여다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각자 생각하는 것도 공유하면서 내 생각을 더 넓혀가기도 하고. 제가 다른 영상에도 말한 적이 있지만 돈이 없어서 알면서도 투자하지 못한 것들이 많아요. 지금 막 2, 3억씩 오른 것들 다 보면 돈 날린 것 같은 기분 들거든요. 제가 처음에 1,300만 원이 아니라 1억만 있었어도 더 많이 벌었을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생각 가끔 해요. 근데 뭐 그거는 어쩔 수 없으니까 제가 투자를 시작한 타이밍이 참 좋은 타이밍이긴 했어요. 근데 그 시대를 우리 다 살았지만 전부 다 투자를 한 건 아니잖아요. 제가 그때 부동산에 눈을 떠서 이렇게 투자를 할 수 있었다는 게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회는 언제든지 다시 와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리고 너무 조급해하지도 말고 돈 계속 모으면서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투자에 관련 이런 돈 공부에 관심을 갖고 이렇게 자산을 불려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답변이 질문 남겨주신 분들을 비롯해서 뭐 영상 보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뭐 질문사항 있으시면 이렇게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이렇게 영상으로 답변 드릴 만한 게 있으면 답변 드리고 하겠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모두 부자 되는 날까지 화이팅 합시다. 감사합니다.